비 많이 온다. 어이구 어머님이시네. 아니 비 오는 날 좀 쉬시지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보험 일 하러 가요. 보험하거든요. 복리하시는구나 어머님이. 지금 근 30년이 다 됐어요. 45대 저희를 처음 시작하셨어요. 45대. 네. 그러셨구나.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저 사무실 처음 봅니다. 어머님이 일하시는 사무실. 야, 일찍 나오셨네. 아유 우리 아들. 아드님. 아유 우리 아들. 그렇지. 그때는요.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힘들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으면 또 몸이 또 그렇죠. 예. 경직되죠. 맞아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아이고 아래 머리를 감으셨네. 저 발목 위에 저 감고 계시죠? 고관절도 다쳤고요. 2년 전에. 아이고. 고관절도 다쳤고 걷는 게 이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다리가 짧은 것 같고 막 아파요. 그 발목도 아파서 그 보호대를 했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요. 걸어가다가 아니 그냥 이유 없이 탁 넘어졌는데 아이고 아이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아이고야. 병원에 지금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당신 하시는 말씀이 좀 앉았다가 좀 일어나 보겠다. 그러더니 딱 앉았다가 일어나시더니 책상을 짚고 일어나시면서도 이제 힘이 드니까 아무래도 너무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다 검사를 해 보시더니 고관절이 이제 금이 갔다. 저게 제일 위험한 거야. 저게 그치? 이유 없이 넘어지는 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걷다 보면 어떤 데 주저앉아질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된다니까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른들한테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낙상사고요. 낙상사고에 고관절을 다치는 맞아요. 거예요. 어디 머리 안 부딪히신 게 다행이에요, 진짜. 걷는 게 약간 불편해 보이시네. 그런데도 쉬지 않고 어딜 가세요, 계속. 오네. 아유, 과일이 참 좋네. 사과랑. 판매가 맛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갖다 주려고 이렇게 사시나. 그러면요, 요거 하나 주고요. 예, 사과를 하나 더 주세요. 많이도 사셨어요. 아, 저 사과도 되게 무거운데. 아니 우리 어머님이 정말 귀한 사람 만나러 가는 게 그러니까요. 혹시 고객분들 아유 다리도 안 어우 좋으신데 되게 무거운데 저거. 과연 누굴까요? VIP 고객일까요?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이게. 역시 아들 사랑. VIP가 아들 용필이었네요. 뭐가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고 세상에. 예? 세상에. 어머. 용필 씨가 차린 거예요? 예, 예. 요리를 잘하시네. 가장이 저 홍어찜. 홍어네.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까나페 같은 거.
그냥 뷔페 부르신 거 같아. 위에다가 밥. 어머니 생신이셨구나. 생신이었어. 아니 이제 음식을 뭘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뭐 어머니 홍어찜 좋아하시잖아. 좋아하지. 드신 지 좀 됐죠? 한참 됐지. 이걸 좋아하기는 해도 네. 내가 돈 주고 사 먹지는 않아. 좋아해도 그렇지. 아끼시려고. 어때? 맛있어요. 부드럽지? 이게 제가 언니 며느리한테 배운 거야. 이게 맛이 조합이 아주 시원해. 이거 생전 처음 드시는 걸걸? 처음 먹는 거지. 한번 케이크 하고 할까요? 아이고 귀여우셔 우리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니. 야. 아, 왜 이렇게 슬퍼 목소리가. 밝게 했어야지. 좀춤좀 쳐드리고 좀 이렇게 좀. 아, 네. 짠했나 봐요. 이거 초를 75개를 다 꼽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아니야. 네? 2개 먹고. 왜 2개 꼽을게요? 청초홍초. 너하고 나하고 2개. 네? 너하고 나하고. 아니 근데 아버지 생각하고 꼽았는데. 응? 아버지 벌써 아버지는 오늘 아침에도 사진 보고 인사를 하고 나왔지만 맨날 웃고만 있어. 그래서 일부러 웃는 사진 만들었잖아요. 아, 왜 말도 없이 맨날 웃고만 있냐. 나는 그 소리지. 맨날 웃고만 있는 거야. 1월 31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원래 1월 31일 날. 근데 아직까지는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못 잊어버릴 것 같아. 안 좋을 때는 싸움도 하고 좋을 때는 또 하고 웃으면서 지기도 하고 이랬지만 막상 가고 나니까 안 좋아요. 그래도 잘해주건 못해주건 옆에 맨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고만 사진에 보면 웃고만 있으니까 그걸 쳐다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진만 쳐다봐도. 제가 그 생신 당일에 저희 집으로 오시라 그래 이렇게 드시게 한 게 처음이잖아. 근데 예전에 아버지 계실 때는 크게 신경이 안 쓰였거든. 근데 이제 혼자 생일 당일에는 뭐 하셨을까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오시라 그랬지. 잘했다. 걱정돼서 오시라고 했고. 예, 맞아요. 내가 하나 좀 속이 상했던 건 뭐냐면 봄 되면 또 이제 두 분 생신이 다 봄에 비슷하니까 그때 이제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지.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몇 달 만에 그렇게 가실 줄 몰랐지. 이게 마음이 먹었을 때 그냥 바로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때 되면 그때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은 게 되게 후회되더라고요. 사실 알뜰히 살아오신 분들은요. 네. 옷 사실 제대로 된 옷을 사려면 뭐 돈 100만 원이 부족할 정도로 요새 그러잖아요. 근데 용돈을 아무리 현금을 100만 원 드린다 한들 절대 그 돈으로 옷을 안 사세요. 못 본인한테 사. 안 쓰세요. 예. 그러니까 직접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봄이 되면은 그럼 두 분 같이 해서 사드려야 되겠다. 생신 맞춰서 했는데 그게 못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먹었을 때 내가 좀 어려운 한이 있더라도 해드려야 맞다. 그럼요. 이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거든요. 예. 맞아요. 일 이제 안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언제까지 한다는 거는
아직 딱 결정을 안 했어. 오늘같이 비 오고 뭐 눈 오고 이게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그거는 걸음걸이도 엄청 느려졌잖아 지금. 많이 느려졌지. 예전에 보면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진짜. 많이 빨랐지. 누구하고 가도 항상 내가 앞에 갔지 뒤에 오는 분이 그러니까. 없어. 근데 제가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지지 말고. 네? 알았다. 고맙다. 네? 알았다. 건강하게. 고맙다. 건강하게. 어떻게? 건강하게. 그리고 웃고 그래 좀 살아라. 웃어요 자주. 웃고 살아라고. 네? 응. 그래도 되잖아. 축하합니다. 알았어. 사랑합니다. 저도 참 반성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한 가지 마음이 또 무거운 게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또 어머님 걱정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우리 어머님들이 보면은 그 자기가 강해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내색을 하는. 맞아요. 그래서 좀 힘들면 좀 눈물도 흘리면 좋겠는데 꼭 뒤돌아서 눈물 흘리시지 앞에 누가 있으면은 눈물이 쑥. 특히 아드님 앞에서는. 예. 그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도 좀 그만두시고 또 힘든 내색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일도 뭐 언제 그만두겠다 말씀도 없이 그냥 계속 움직이시니까. 근데 활동을 하시는 만큼 사실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항상 걱정인 거죠. 어르신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골절, 낙상 이런 거로 잘못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지금 석순 어머니도 네. 골절이 있는 몇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넘어져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낙상 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절반이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네. 노년에 낙상 사고를 당하면 삶의 질까지 위협하고 사망률까지 높으니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근데 신기한 게 이 낙상 사고가 사망 위험까지 높인다는 게 좀 저는. 무서운데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미끄러져서 뼈가 부러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뼈는 뭐 부러지면 뭐 붙으면 되지 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붙으면 더 튼튼해진다고 막. 시간 지나면 네. 붙는다. 네. 붙으면 좀 더 튼튼해진대더라. 네. 그런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요, 이 부위의 뼈가 부러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예상을 하실 거예요. 바로 석순 어머님께서 경험하셨던 고관절 골절이에요. 고관절. 아니 사실 뼈야 뭐 갈비뼈는 어디다 부러지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고관절 골절이 왜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 고관절이라는 관절은요, 우리의 체중을 다 이렇게 받는 관절이에요. 거기에다가 뼈 자체도 굉장히 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은 그냥 뼈가 붓기 전에 폐질환이 올 수도 있고 혈관 질환이 와서 갑자기 합병증으로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높은 질병이에요. 그래서 보통 고관절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2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24%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무서운 소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머니는 2년 안에 사망하신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VCR을 보면 걷는 동작을 했을 때 오른쪽에 힘을 덜 주려고 살짝씩 예민하게 봤을 때 약간 저는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모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근력을 키우시고 계속 걷는 동작을 많이 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관절이 왜 위험한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사실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니까요. 제 아버지도 보니까 딱 꼼짝없이 누워있는 2, 3개월 사이에 온몸의 근육이 그냥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걷기가 더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특히나 어르신들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잘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 이유가 바로 골밀도라는 거에 있어요. 골밀도. 네, 골밀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골밀도가 뭐냐? 뼈가 얼마나 촘촘하냐 이런 뜻이에요. 촘촘하게 뼈가 얼기설기지 않고 촘촘하게 돼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실제 우리 몸속 뼈도 이렇게 골밀도가 줄어들고 모자라지면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밀도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골밀도가 약해져서 이렇게 잘 부서지는 뼈 상태를 바로 골다공증이라는 병으로 부르는 겁니다. 골다공증 질병 코드는 M81.9 이렇게 딱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관리가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질병이죠.
어머니도 그냥 넘어졌다면 그게 골절로 연결이 돼 버리니까 걱정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혹시 골다공증이 있으신 건 아닐까?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걱정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어머님의 골밀도 검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머님의 현재 골밀도 상태 어느 정도신지 궁금한데 윤재용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사실 저도 어머니께서 골절이 많이 되셨다고 해서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서 골밀도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골밀도 검사는 우리가 T스코어라는 점수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점수가 마이너스 0.9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불리우고요.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다면 골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검사 결과를 보고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죠? 결과가 어떻길래? 안타까웠다는 말씀이면은 생각보다 더 안 좋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어떤 건가요? 좋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고. 마이너스 2.5면은 마이너스 2.5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딱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정도의 수치라고 하면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골밀도 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요. 제가 예전에 시장에서 건어물 도매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 만큼 뼈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썼는데 언제 이렇게 됐는지 약해졌나 싶어서 좀 걱정이네요. 예, 속상하네요. 제가 아까 전에 영상을 보면서 용필 씨 어머님 영상을 아까 전에 쭉 이렇게 봤잖아요. 네. 걱정됐던 부분이 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무심코 하셨던 이 행동이 자칫하게 되면 척추 골절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는 동작이었어요. 아니 벌써 큰 골절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척추 골절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무거운 짐을 드는 무거운 짐을 과일. 드는 건데 아까 전에 이제 어머니가 아들 준다고 과일을 양손에 가득 싸셔서 한참을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젊을 때는 이게 뼈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근육도 받쳐주니까 딱 들어서 이제 가면 되는데 무거운 것을 이제 들고 가시면 이제 절대로 안 되죠. 실제로요, 무거운 짐을 들고 일어나게 되면요,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가 10배나 증가를 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척추의 압력이 커지면 이렇게 척추가 확 무너지면서 압박골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끔찍하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네요. 저는 정말 나이 들어도 꼬부랑 할머니 되지 않게 그냥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골다공증이라는 것도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먼저 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뼈는요, 오래되고 약해진 뼈를 부수는 거를요, 파골세포라는 것이 담당을 하고요. 그 자리를 또 새롭게 튼튼한 뼈로 교체하는 것을 조골세포라는 것이 하면서 이렇게 계속 부수고 또 새로 만드는 리모델링의 과정을 평생 무한으로 반복을 해요. 실제로요, 뼈는 1년에 약 10%씩 교체가 되는데 문제는요, 나이가 들수록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는 약해지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는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하는 뼈만 많아지게 되니까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우리 같이 가야 되겠다 진짜. 무서워. 얼마 안 걸려요, 그거. 미리미리 예방해야겠네. 네, 그러니까요. 아우. 그래서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런 거야. 연세가 드신 어머님들, 중장년층이라면 이 골다공증 검사 꼭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분들이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휘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래서 완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몸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균형이 깨지고 결국은 뼈의 구멍이 점점 크게 뚫려서 골다공증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완경 전까지 매년 0.3%에서 0.5%씩 뼈가 감소하지만 완경 이후에는 10배나 그 속도가 빨라져서 이때부터는요, 매년 1에서 3%씩
5에서 6년간 뼈가 급격하게 감소를 한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를 피할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골밀도가 점점 줄어드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가만 놔두진 않죠. 의사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이제 많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MBP라는 거예요. MVP가 아니고 MBP라는 말은 전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MBP라는 건요, 밀크 베이직 프로테인의 약자예요. 우유에서 추출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요. 우유를 이렇게 데워보면요, 하얀 막이 이렇게 생기는 거를 본 적 있으시죠? 네, 그거를 유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청에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만 쏙쏙 뽑아낸 생리활성 물질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음이라고 기능성을 개별 인정받은 원료가 바로 MBP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우유에서 뽑아낸 성분이면 그냥 우유를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마시면 돼요. 안타깝게도 이 MBP라는 것은 우유 속에 단 0.005%밖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너무 조금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MBP의 하루 권장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유를 무려 하루에 130잔을 마셔요. 우유만 마셔야 되네. 하루 종일. 이건 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MBP 자체로만 하루 권장 섭취량을 보충한다면 이게 면봉이거든요. 면봉의 머리 하나만큼. 조금이다. 요 정도의 양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유를 130잔 마시는 것보다는 MBP 먹는 게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간편할 것 같은데 MBP가 뼈 건강에 도움되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MBP는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몸의 뼈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파골세포로 가정한 용액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네 녹아. 야 구멍 나네. 골다공. 우리 뼈가 저렇단 말이야. 네, 저게 골다공증인가 봐요. 근데 반면에요, 여기에 MBP로 가정한 우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채워지네. 야 녹지는 않네요. 구멍을 채워주네. 뼈가 이렇게 녹지 않고 이렇게 차오르죠. 네네. 이처럼 노화로 인해서 파골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뼈의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데 MBP를 보충해주게 되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낮춰주기 때문에 뼈를 튼튼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구멍이 많이 뚫리는데 그 뚫리는 것을 그 자체로 MBP가 막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놀라운 사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 동물의 대퇴골 사진이에요. 그걸 확대를 했어요. 파골세포에 의해서 뼈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심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MBP를 투여했더니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억제가 되면서 뼈 구멍의 개수도 줄어들고 크기도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구멍이 꽉 차 있네. 그러니까요. 꽉 채워져가지고 구멍이 촘촘해지면 골다공증 걱정도 이렇게 좀 덜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골밀도가 10% 증가해서 뼈가 좀 더 촘촘해지면 골다공증 발병률은 무려 13년이나 지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MBP가 이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뼈 건강을 위한다면 챙겨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골 강도라는 거예요. 골강도? 그 골밀도는 저희가 지금까지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골 강도는 또 뭡니까, 선생님? 이제 골 강도는 뼈가 단단한 정도,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골 밀도와 골 강도가 우리 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품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지금 어머니들 앞에도 이제 놓여 있죠. 네. 자, 그래서 골 밀도와 골 강도가 다 높은 친구는 요 유리잔 안에 들어 있는 거고, 골 밀도만 높은 것은 유리가 없는 요 옆에 있는 겁니다. 자,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얼마나 쉽게
눌러지는지 한번 눌러볼까요? 궁금한데요. 두 손으로 눌러요? 밀도만 높아도 밀도는 높은 거예요. 쑥 내려가네요. 어머. 이렇게 뼈가 힘없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골밀도만 가지고는. 자, 이번에는 이제 골밀도와 골강도가 모두 높은 이 뼈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야, 안 오늘 가까이서 세게 눌러보세요. 안 되네.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이 우리 뼈의 속이 꽉 차서 골밀도가 높으면서 골 강도까지 높은 이 뼈는 골절이 잘 되지 않고 쭈그러지지도 않고 잘 튼튼하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국립보건원이라는 곳에서는 골다공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골 밀도와 골 강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 강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골다공증이 없어. 나는 아주 막 촘촘해. 이거 가지고 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네요. 예, 그 강하게 버텨줘야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골 강도를요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젊을 때는 사진과 같이 안뼈가 촘촘하게 그물처럼 얽혀 있고요. 겉뼈는 두껍고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이 생기면은 안뼈도 엉성해져 있고 구멍이 숭숭 뚫리고요. 겉뼈도 굉장히 치밀하지 않고 얇아서 구멍이 많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이 든다는 게 정말 야속한 것 같아요. MBP가 겉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강도를 지키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요, 65세에서 86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매일 MBP를 40mg씩 섭취시킨 후에 골 강도의 변화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 결과 MBP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골 강도가 감소한 반면에 MBP를 섭취한 그룹은 골 강도가 무려 5배나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MBP는 골 강도와 골 밀도 두 가지 모두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일단 골 강도도 높여주고 골 밀도를 지켜준다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주면 뼈도 잘 안 부러지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MBP는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 버티는 힘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본인이 좀 미리 챙겨드릴 거라는 아쉬움도 드는데요. 아, 선생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아시니까. 네, 맞아요. 근데 기존의 상식으로는 뼈 건강하면 칼슘, 저는 그렇게 배운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먹어라, 뭐 멸치 같은 것들. 그럼 우리는 그게 더 익숙하거든요. 근데 멸치를 안 먹어요. 그 얘기를 왜 어릴 때는 먹었는데 네. 오히려 안 먹어요. 커서는 안 먹어요. 큰 거 드실 거예요. 멸치 안 먹고 뭐 삼치나 고등어 아예 이런 안 거잘 먹어요. 먹겠죠. 아예. 멸치 말고 그래서 디포리를 드세요. 멸치를 컸어요. 좀 먹어야 되는데 요새 잘 먹습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잘 먹어요. 아니 몇 살 때까지 편식하신 거예요? 이 칼슘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너무 과하게 섭취를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과하게 먹으면요. 칼슘은 우리 몸의 필수 미네랄 중에 하나라서 부족해지면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넘쳐도 혈관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마치 엄마의 잔소리가 한 번이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한 번 정도만 하시면. 근데 잔소리가 계속 반복되면 오히려 이 반항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 칼슘도 그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체내 칼슘이 너무 많아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칼슘이 많이 쌓이면서 심근경색이라는 병이 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구나. 또 뇌로 가는 혈관에 쌓여서 좁아지고 단단해지면 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칼슘의 섭취는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칼슘이 뼈로 가야 되는데 애꿎은 혈관으로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칼슘이 뼈로 잘 찾아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생님? 뼈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뼈 접착제라고 불리우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오스테오칼신 어렵죠? 오스테오칼신. 오스테오가 뼈를 뜻해요. 그리고 칼슘을 뜻하는 칼신, 이 두 가지의 합성어거든요. 이 오스테오칼신 호르몬이 어떻게 칼슘을 뼈로 잘 끌고 들어가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물이 들어있는 원통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쇠구슬이 있는데 이것을 칼슘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스테오칼슘이 적은 뼈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칼슘이 잘 부착이 되는 것 같지 않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스테오칼슘이 풍부한 뼈는 어떻게 될까요? 와서 붙는다. 그렇죠, 그렇죠. 당기네. 그렇죠. 네. 딱 달라붙네 칼슘이. 신기해. 어떻게 알고 갔는데 저기를. 저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호르몬을 그럼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 MBP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이 MBP를 6개월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MBP를 섭취한 군에서 이 혈청과 소변에서 오스테오칼슘 호르몬이 더 높아졌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즉 MBP라는 것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오스테오칼슘 호르몬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요. 네. 지금 MVP 말씀 들어보니까요, 뼈 여기저기에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에 이 충고도 지나치면 이제 반항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혹시 MVP도 드실 때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식약처에서 안정성과 기능성이 인정된 것인지 확인하고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요, MVP는 우유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면 섭취 시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임산부나 수유부는 주치 이와 꼭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뼈 건강,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오늘 이제 MVP의 존재도 정확히 알았고 앞으로 뼈 건강을 그럼 어떤 식으로 챙겨야 된다. 뭐 칼슘도 적당히 먹어야 된다. 이런 좀 정보가 들어왔으니까요. 어차피 해답을 찾은 것 같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저는 이 MBN MVP. 아니 어머니 방송국으로 홍보해 주실까요? 제가 생각도 못했네요. 저희 불찰입니다. 우리 MBN. 네. 가와마사성 풀이에 잘 나온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이제 건강 챙겨야겠네 이거. 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들 모두 튼튼하게 뼈 건강, 관절 건강 챙기시라고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강한 세상 최고예요.